자기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블랙 데이팅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1대1 매칭을 하고 있어서 그 매칭이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바로 호텔에서 만납니다. 어느 지역 무슨 호텔 몇 호로 와라. 불륜 남자들은 결국은 헤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세편이 한지연입니다.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부들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불륜 남녀들의 성지라고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불륜은 어디에서든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불륜의 성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특별하게 어디다 라기보다 어디서든 성지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골프장, 그리고 오픈 채팅방, 그리고 앱, 스마트폰 안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뭐 이런 둘이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오랜 시간 땀을 흘려야 되는 곳, 이런 곳은 다 불륜의 성지라고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들, 틴더라는 앱을 혹시 아시나요? 그 앱이라든지 그거 말고 또 블랙 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앱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블랙 데이팅 앱이 있어요. 그 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앱을 통해서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1대1 매칭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매칭이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바로 호텔에서 만납니다. 몇 호, 어느 지역 무슨 호텔 몇 호로 와라. 그러니까 뭐 앱이 있잖아요. 야놀자 라든지 아고다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놓고 몇 호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서 바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좋으면 다시 만나는 거고 안 좋으면 그냥 say goodbye 하는 식으로 불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지다라고 할 만한 곳은 특별하게 없는데, 오프라인은 제가 왜 골프장을 얘기하냐면 골프장은 이제 넷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내분들, 남편분들 내 여자들끼리만 간다라고 안심하거나 남자들끼리 간다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는데, 골프를 치면서 불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치다 보면 이제 그늘집에 가거나 중간에 나인홀 돌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남자 여자 넷이 모여 있으면 그때 같이 뭐 음식을 뭐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신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때 말을 걸고 끝나고 다 돌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신종 직업이 있다 그래요. 놀라실 텐데요. 골프장을 가면 조인을 시켜주는 매칭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팀 여자팀을 섞어주는, 그래서 한번 그 매칭을 해줄 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매칭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칭을 시켜주고 넷넷 같지만 둘둘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풀뱀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잖아요. 요즘에. 그럼 풀뱀이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프장에 있는 꽃뱀들을 이제 풀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성지는 골프장 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 커플 또는 탁구 이런 데서 불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내가 외도를 하는지 전혀 몰랐던 남편분이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쇼핑 목록을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쇼핑몰을, 그 목록을 볼 수 없는 어떤 사이트에 속옷을 한 80 몇 개를 샀더랍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그 80개가 어디 있을까 근데 숨겨놓은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람이냐 아니냐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 80 몇 개 정도면 바람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었어요. 애들 학원 간 사이에 4시간 5시간 이 라이드 하고 나서 비는 시간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바람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따라 붙어서 그 아내의 행적을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냐면 일주일에 남자를 3번 정도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각각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여자의 나이는 50대인데 남자들의 나이는 20대,
30대 초반인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들은 전부 자기 애들 나이 정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매일 다른 남자를. 그래서 왜 이렇게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봤더니 핸드폰 앱을 통해서 블랙 앱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만나고 있고, 하물며 자기 아파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관계를 맺는 것까지 잡았죠. 이런 식으로 분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요, 자존감을 올리고 싶거나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그 자존감을 올리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존감을 올리는 지향점이 성적 지향성으로 짙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람을 핀 후에 더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졌다거나 또는 반사회성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적 지향성을 너무 많이 띠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외도라는 방식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올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결핍과 불안인데요. 이게 삶의 결핍과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핍이나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결핍과 불안이 적을 때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아, 불안하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좀 내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살았을 때 나한테 올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이 불안이 너무 심각할 때는 이 불안을 즉각적으로 없애는데 그 중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불안을 즉각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 몰입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죠. 그 순간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섹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마약을 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술을 계속 마신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술과 마약과 이런 것들은 여자가 따라오게 돼 있고, 더불어서 바람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있을 때 근접하게 닿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외도라는 거죠. 외도를 통해서 그 관계에 빠져들고 거기에 중독됨으로 해서 거기에 몰입함으로 해서 자신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즉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결핍을 채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인간은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완벽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걸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완벽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배우자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의 구원자를 구하는 어떤 형식이다, 예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원자를 구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구원자가 나에게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는 나밖에 없는데, 나 외의 구원자를 구하려고 할 때 사람은 그 기대치에서 무조건 실망하게 돼 있고, 그 결핍을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오류로부터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서 찾지 못한 걸 다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결핍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슬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관계 속에선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또 다른 구원자를 찾는 방식이 외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륜 남자들은 결국은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안전한 제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견고한 믿음 안에서 만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다
타인을 속이는 사람이 나는 속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 일관성을 갖습니다. 나에게 예의 바른 사람, 타인에게도 예의가 바르고 타인에게 존중을 줄 줄 아는 사람은 나한테도 존중을 주는데 타인을 그렇게 속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는 속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불신 가운데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오래 가는 불륜 커플도 있어요. 뭐 10년을 사귀었다더라, 15년을 사귀었다더라 이런 불륜 커플들도 봤는데 이들도 결국은 다 드러나서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관계 속의 불신이나 금전적인 문제 또는 다른 남녀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불륜 남녀가 헤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상간소송이었거든요. 상간소송을 했을 때 왜 헤어지냐면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당했다고 이제 감옥에 가는 소송은 아니잖아요. 민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감옥에 끌려가고 뭐 조사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에 따른 증거가 있을 때 몇천만 원의 돈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돈을 몇천만 원 내면서까지 고생하면서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빼고 이럴 때 무너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것들은 불륜하는 남자, 여자들이 나 외에, 불륜하는 여자 외에 남자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다른 여성을 또 만나서 이중으로 불륜을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또는 질투 때문에 본 아내한테 내가 불륜하고 있는 유부남이 자기 아내에게 잘하는 걸 못 견뎌서 질투 때문에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불신으로 뭉쳐진 사이이기 때문에 불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 20-30%가 되긴 하는데 처음 불륜을 저지르면서 불륜을 끝으로 내 가정을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밥 먹는 거 정도가 나빠?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은 한번 자보고 싶은 게 나빠? 이런 심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너무 깊어지고 이 관계에 대한 인간은 항상성과 연속성을 가져요. 인간관계에서 인간들은 이거를 유지하고 싶고 연속으로 이어가고 싶고 또 나한테 속했다는 걸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귀속된 거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그 불륜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게 나한테서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나의 가정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관계, 그다음에 나의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나의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크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진 위치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득과 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득이 더 크지 않다, 실이 더 크다 했을 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인간은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으로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내가 더 좋으냐? 그 여자가 더 좋으냐? 내 남편이 나한테 더 잘해주냐? 그 남자가 더 잘해주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득이, 가정이 더 크다면 당연히 가정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가정이 더 클 수밖에 없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과 함께 일구어낸 아내, 아이들, 이것이 당장 열정 때문에 저지른 순간적인 불륜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남편과 이룬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죄책감이 있냐라는 걸 궁금해 하실 텐데 죄책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옅어져요. 왜? 자꾸 합리화를 해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이 사람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항상성, 연속성을 가져감으로 해서 이 마음이 커질수록 이 미안함에 대한 것을
합리화야. 내가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괜찮아. 미안하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바람피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너무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죄책감이 상쇄될 수 있도록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함으로 해서 내 불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죄책감의 하나의 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륜 커플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들은 찐사랑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찐사랑이고 그렇게 애절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상간을 하고 있는 남자와 유부남과 상간녀는 좀 다릅니다. 유부남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욕정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더 크고요.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늦게 만났을 뿐이야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조강지처지 저 여자는 식충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 남자의 돈을 뺏는 식충일 뿐 나는 진짜 이 남자의 사랑이니까 내가 와이프야. 내가 정말 사랑이야 라고 믿고 만나요. 근데 유부남들 같은 경우는 이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득이 더 큰 곳이 내 사랑인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말하면서 왜 웃냐면 사랑하면서 바람 피는 남자들 얘기하려니까 웃겨요. 사랑합니다. 아내를, 남편들도. 바람 피면서도 그 자기의 성적 다양성을 욕구를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이성들에게 갖는 호기심, 성적 지향성을 놓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믿기보다는 나는 엔조이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함으로 해서 이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중년들이 불륜하는데 민감한 점은요. 제일 민감한 거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이 상간자가, 상간녀가 지켜줄 것인가가 가장 커요. 내 와이프한테 내가 뭘 해주던 말던 관여할 것인가. 내가 내 아이들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을 지내는 걸 이 여자가 또는 이 상간자, 이 남자가 그거를 이해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한 그 예민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시시비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 이 상간녀분이 상간 그 유부남한테 너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 거예요. 너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너의 아이들은 너의 돈을 뜯어가는 존재일 뿐이다. 자식은 필요 없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남자분이, 이 유부남분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정신 차리시고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정신 차리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잘하고 그 마음을 다 없애시긴 하셨는데 그때 당시 가스라이팅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주지 못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단칼에 상간녀하고 관계도 끊어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부부인 듯 부부 아닌 우린 뭘까? 이게 섹스리스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섹스리스는. 어떤 부부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섹스리스신가요? 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저희 섹스리스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세요. 작년에 2번? 그래도 2번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2번인데 섹스리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거 한 게 아니에요. 한 듯, 안 한 듯, 안 한 듯, 한 듯 한 거잖아요. 그죠?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2번인지 1번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했다고 할 수 없겠죠. 남녀는요. 섹스 없이는 남녀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섹스 안 하는 남자, 여자를 친구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남사친이야. 절대 나랑은 우리는 뭐 불알 친구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린 목욕 같이 해도 아무 일 없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남사친, 여사친이고 동성이야 라고 형제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섹스리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한 달에 1회 이하면은 1회 이상하지 않으면 섹스리스입니다. 한 달에 최소 2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시고요. 2번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섹스리스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이 멀어져서 생겨요. 그러니까 싸워요. 자꾸 다퉈요. 섹스를 잘 했는데 다투다 보면
섹스는 굉장한 쾌락을 주잖아요. 누군가 뭐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러시는 분 생길 것 같긴 한데 굉장한 쾌락을 주는 게 섹스입니다. 그래서 이 섹스를 내가 저 사람이 나랑 섹스하는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할 때 싸우고 나서는 이 사람한테 섹스를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준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도 이렇게 싸우고 정서적으로 멀어졌는데 내가 치사하게 해달라고 하기 싫어, 아니면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색한 순간에 섹스하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짐승이라고 여길 거야. 날 진짜 웃기는 자식이라고 여길 거야. 자존심 상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4주가 되다 보면은 섹스 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면은 안 하게 돼요. 한 3개월 안 하다 보면요, 하자 그러기가 민망하대요, 이제는.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서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부도 있어요. 하는 순서를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순서가 필요해요? 위모 어떻고 아래모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디서부터인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막 웃으시는데, 이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섹스를 안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몸이 닿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멀어지니까 더 안 하게 되죠.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섹스가 맞지 않아서 안 해요. 이게 남녀의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차렷하고 있으면 어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때? 통나무면 어때? 했잖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섹스를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자가 잘한다는 게 뭐야? 해주는 건데. 아니에요. 여자도 잘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잘해야 여자가 느낀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내 몸을 깨우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를 느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섹스를 잘하는 여성이고, 그럴 때 남자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섹스를 계속 하고 싶고 내가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더 끌립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스리스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요, 성격이 나빠집니다.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거를 떠나서 서로 작은 것들에 화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은 부탁이 또 이게 관계가, 이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잘하고 서로 너무 행복하게 해주면, 야, 물 좀 떠다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면 뭐 베개 좀 갖다 줄래, 이랬을 때 예뻐요. 예쁘고 가서 엉덩이도 두들겨주면서 베개도 받쳐주고 싶은데, 관계를 안 하게 되면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 집에 지가 못 가져가? 아니, 목은 지가 마른데 왜 우물은 내가 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배려나 존중 같은 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예민해지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생긴 것들이 전쟁에서 생겼다라는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가 풀리지 않을 때 히스테리컬해져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성들도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작은 문제에도 막 뾰족해지고, 이 성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할 때 절대로 바람피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논문, 많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고, 뭐 모두 다 솔직했냐?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론이 많고, 부부관계에서 만족하는 여성은 신경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격도 나빠지고 부부싸움도 더 많아지고, 부부싸움이 많아지면 더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외도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섹스리스는 무조건 외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저한테 외도 문제로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섹스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에게, 남편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까지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이혼까지 간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한쪽 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를 재밌게 하는 팁은요. 첫 번째,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를 많이 하란 얘기는 차후고 제쳐놓고 일단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냐? 그래야 부부관계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말을 안 하는데 부부관계 할 때 말하겠습니까? 무슨 거친 숨소리만 들려야 될 것 같은 성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선이 없다는 게 부부관계 하다 말고 방구 끼고 막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건 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평상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은 걸 나눌 수 있고 솔직할 때 부부관계 할 때도 나의 성감대가 어딘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더 좋은지, 당신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묻고 그걸 자연스럽게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창의적이어야 돼요. 매일 똑같은 그 책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창의적인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역할극을 좋아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는 코스튬을 좋아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이벤트성의 관계를 갖는 창의적인 놀이도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관계 토이, 섹스 토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토이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성감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솔직한 대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남편분들한테 왜 아내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세요? 왜 아내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 성매매를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내가 소나무 같아요. 아내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맨날 나만 애써야 돼요 라는 얘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솔직하지 못할 때 이것이 리스로 가서 이 리스 안에서는 외도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부라는 거는요 참 어려운 게 생각날 때 그때그때 하는 게 어려워요. 애가 있으면 특히. 그리고 애들이 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이러면 그게 어려운데 규칙적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른 이벤트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너무 어려우면 규칙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날을 정해놓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골프 약속 가면은 3가지 룰이 있대요. 골프 약속을 깨지 않는 3가지 룰이 있어요. 부모님 상이거나 내가 죽었거나 애인이 애를 낳거나 그러면 안 가도 된대요. 와이프가 애 낳으면 가야 되는데 애인이 애 낳으면 안 가도 된대요. 이런 유머가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3가지 룰을 정해놓으시고 내가 죽었거나 부모님 상이거나 애들한테 일이 있는 거는 빼고 우리가 이날은 관계를 갖자.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규칙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땐 무조건 하자라는 원칙을 정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부부관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도 가정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섹스 리스는 가정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어때? 그리고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너도 하지 마.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아내분들. 이거는 같이 죽은 삶을 살자는 얘기거든요. 너도 죽어있는 채로 나도 죽어있는 채로 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실 것 같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관계를 갖는 거를 허락하시든가 아니면 이혼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과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두 분이서 화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의 불감증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남편분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남편분이 너무 애무를 안 해줘서 싫다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분의 노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